안녕하세요. 세질기 기초영문법의 강사 김유리입니다. 오늘 8강에서는 준동사 파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를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신가요? 준동사라는 개념을 먼저 잡고 갈 텐데 제가 빈 칠판에서 준동사의 개념을 먼저 잡고 가보도록 할게요. 준동사는 무엇이냐? 일단 이름을 보면 동사에 준한다는 말이에요. 이 준동사가 왜 필요한지를 지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영작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낮잠을 자고 싶다. 나는 낮잠을 자기를 원한다. 이 문장을 영작을 해볼게요. 원한다가 영어로 뭐죠? 여러분? 그쵸, want죠, want. 주어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여기 있겠고 I가 맨 앞에 오겠고요. 그죠? 그리고 낮잠을 자다는 영어로 동사로 take a nap, take를 써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낮잠을 자고 싶다. 다로 끝나는 게 뭐죠? 딱 한 개죠. 동사죠, 동사. 동사는 문장에서 딱 한 개여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다로 끝나는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그리고 영어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동사가 지금 두 개가 충돌하네요. 그죠? 그러면 하나를 동사가 아니게끔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to를 붙이면 우리가 오늘 바로 배울 to 부정사가 되면서 동사가 하나만 딱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오늘 우리가 배울 준동사가 되는 거고요. 왜 준동사가 필요한지를 알겠죠? 영작을 할 때 또는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 동사를 2개 이상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다로 끝나는 동사는 딱 하나, 본동사 또는 정동사는 딱 하나이므로 다른 동사를 동사에 준하는 애들로 만들어준 게 바로 준동사입니다. 그러면 준동사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죠. 오늘 배울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고 다음 시간에 배울 분사까지 해서 준동사 3총사입니다. 투부정사를 볼게요. 먼저 투부정사는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보통이 아니라 항상이죠. 항상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요. 동사를 갖다가 바꾼 거죠. 이랬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얘는 명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어요. 가장 역할을 준동사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동명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동사를 명사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합니다. 형태는 이따가 보겠지만 동사에 ing 이렇게 붙여서 만들고요. 분사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준동사에 이렇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다는 거를 알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이것도 제가 빈 칠판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동사는요, 동사에서 온 애들이거든요. 동사에서 준동사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동사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사는요, 여러분 항상 앞에 뭐가 있죠? 주체인 주어가 있죠. 그래서 주어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주어를 진짜 주어랑 우리가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다른 명칭으로 불러요. 그거를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러니까 본동사의 주어는 그냥 주어고요. 예를 들어서 준동사의 주체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릅니다. 또 여러분, 동사는 시제를 가질 수 있죠? 시제. 그렇기 때문에 준동사에도 시제가 있어요. 존재하지만 우리 지금 기초영문법에서는 이 부분을 스킵을 하고 다음 이제 기본반이나 심화반에 가서 배우도록 할게요. 일단 준동사로 시제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동사는 또 태를 나타낼 수도 있죠. 우리 수동태 부분에서 배웠죠?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의 능동태는 그냥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수동태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수동태는 여러분 어떻게 생겼나요? 그렇죠. be 플러스 pp 이런 형태로 썼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수동태는 to be pp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명사도 마찬가지고 투부정사도 이렇게 주어, 시제, 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본격적으로 투부정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에요. 아까 봤듯이 투부정사는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 하는데 오늘 그걸 다 배울 거거든요. 명사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명사는 항상 명심해야 할 게 문장에서 주, 목, 보, 주어, 목적어, 보어 등 이런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도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어 역할을 한 것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투부정사가 지금 이끌고 있는 이 부분이 주어가 되고 이게 본동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줄 때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수영을 하다잖아요. 스위밍은 그러니까 수영을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스위밍 풀장에서 수영을 하는 것은 재미있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다가 하나인 문장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수영을 하다라는 동사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두 개를 사용하고 싶으니까 본동사 하나만 딱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준동사로 만들어주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요, 여러분, 주어가 이렇게 긴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잠깐 나왔는데 우리 가짜 주어라는 개념 배웠죠. 가주어 it을 놓고 가주어 it을 놓고 이거를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it is fun이 되겠고 진짜 주어를 뒤로 이렇게 보내버려요. 그러면 문장이 훨씬 더 깔끔하면서도 되게 보기 좋은 문장이 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fun to swim in a swimming pool. 그러니까 재밌다. 무엇이 재밌다? 풀장에서 수영을 하는 것은 재밌다. 이렇게. 따라서 이런 문장이 나오든 또는 이런 문장이 나오든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 계속해서 주어로 쓰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투부정사가 나왔고 이게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주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겠죠.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끝마치는 거예요. 무엇을? 이 일을 within a day 하루 만에 이 일을 끝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문장인데 이것도 주어가 너무 길죠? 그래서 가주어 it을 놓고 it is impossible 하고 to 이하의 진짜 주어를 뒤로 보냈어요. 그래서 얘가 가주어, 얘가 진주어 이렇게 되겠죠?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뭐가요? 이 일을 하루 만에 끝마치는 것은. 그리고 나서 제가 맨 처음에 빈 칠판에 예시로 들었던 목적어로 쓰인 투부정사를 한번 볼게요. 아까도 want랑 투부정사랑 이렇게 붙여서 썼죠. 이게 바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왜냐면 해석을 해보면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라는 뜻이 돼서 을을이 붙는 건요, 여러분, 목적어 아니에요? 그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밖에 못 온다고 배웠죠. 목적어 자리에는 품사 명사밖에 못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이제 익히 들었던 want to 동사 구문에 to 동사는 명사적 용법이었던 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는 원했다. 무엇을요? 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을 원했다. 또는 지키기를 원했다. 여기 해석을 과거니까 했다라고 붙여줄게요. 원했다. 그리고 또 하나 밑에 decide도 이렇게 투부정사랑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결정을 했어요. 뭐 하기로요? 여기를 떠나기로. 내일 여기를 떠나는 것을 결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것을 해서 을로 해석되는 목적어를 받고 또 여러분 명사가 보어로도 쓰일 수 있죠. 보어 자리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주격 보어로 쓰인 건데 나의 취미는 이거는 이다로 해석이 되니까 뭐뭐 하는 것이다 해서 쿠키를 굽는 것이다 해서 주격 보어 자리에도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쓰일 수 있겠네요. 네, 당연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허락해줬다. 나를,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오형식이죠? 그녀는 허락해줬어요. 나를 뭐 하도록? 바깥에 나가도록. 또는 제가 오형식 문장에서 팁을 드렸듯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술 관계로 해석을 해주면 더 자연스럽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녀는 허락해줬어요. 내가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주어가 마치 두 개 있는 것처럼 해석하면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형용사적 용법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투부정사는요, 보면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어떨 때는 명사 역할을 하고 어떨 때는 형용사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아내야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예문을 많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예문을 또 봐볼게요.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죠? 네,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충 설명을 하는데 그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라는 삼형식 문장이 끝났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to drink, 마실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마시다가 동사인 drink, 마시다가 형용사처럼 something을 꾸미고 있죠. 그래서 I need something to drink 하면 나는 마실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런 문장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어 자리에 이렇게 쓰일 수도 있죠. 왜냐면 보어 자리에 해명사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녀는 뭐뭐처럼 보인다.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녀는 뭐처럼 보이냐면 to be happy,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적 문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것은 뒤에서 투부정사가 꾸밀 수 있습니다. 뒤에서만. 모든 이제 형용사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사적 용법을 볼 건데 이 부사적 용법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5, 6개 정도가 되는데 부사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죠. 명사를 빼고 다 수식을 하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고요. 형용사를 수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사적 용법에서는 그런 기능적인 용법보다는 그냥 뜻을 여러 개를 많이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 10중 8구는 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목적, 무엇 하기 위하여. 한번 해볼게요. Jane will study. 제인은 공부를 할 것이다. 뉴욕에서 하고 문장이 끝났습니다. 문장에 주요 성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완벽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부사 역할로 온 거예요. 왜냐면 부사는 그냥 수식어구라고 배웠죠? 사실은 없어도 돼요. 부사라는 애는. 그런데 좀 더 문장을 풍부하게 꾸며주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문장 뒤에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요? To be a designer.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도 I stop by 하면은 나는 들리다예요. 나는 들렸어요. 그 가게에. 여기도 완벽한 문장이죠? 말하자면 이게 목적어가 되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 들렸죠? To shop for groceries. 식료품들을 먹을 것들을 사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게 10중 8구 정도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런 뜻이었고요. 또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감정 같은 형용사 있죠.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glad, 기쁘다 라던가 아니면 shocked, 충격을 받았다 라던가 이런 거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와서 감정의 원인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 뭐뭐 해서 라고 합니다. I'm so glad. 나는 너무 기쁘다. 뭐 해서요? To see you. 당신을 보다니. 또 nice to meet you 하잖아요, 여러분.
nice to meet you는 많이들 아시는 기본 회화죠. 만나서 반갑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 to 부정사가 바로 여기 to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너를 만나서 굉장히 좋다. 만나서 반갑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they were shocked.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예요. 이거는 형용사로 충격을 받은. 근데 뭐 해서요? to hear the news. 그 뉴스를 들어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비율이 많진 않지만 결과도 나타낼 수 있어요. 결국 뭐뭐 하다인데 he grew up. 그는 자랐다. 하고 문장이 끝났죠? 그는 자라서 결국 무엇이 되었냐면 영화배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목적으로 해석하면 좀 이상해지겠죠? 그는 영화배우가 되기 위해서 자랐다?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 경우에는 결과로 해석하는 게 더 알맞겠죠?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 무엇 하다니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를 볼게요. 무엇 하다니. 판단을 내릴 때. He must be a genius. 이건 우리가 조동사를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확실한 추측을 할 때 쓰는 조동사예요. 틀림없이 무엇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는 틀림없이 genius, 천재일 것이다. 판단의 근거죠? 무엇 하다니. 그렇게 말하다니. 대답이 굉장히 기가 막혔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다니 그는 분명 천재야.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다니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도 첫 번째 목적과 함께 굉장히 빈도수가 많아요. 많이 쓰여요. 무엇 하기에 형용사 한 해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경우 부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죠. 형용사를 꾸며주는 경우에 무엇 하기에 무엇 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The lecture was difficult. 그 강의는 어려웠대요. 무엇 하기에 to understand. 이해하기에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뜻이 엄청 많아요. 근데 생긴 거 다 똑같아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문을 충분히 많이 접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보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뜻은 다 배웠고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to 부정사는 여기 있죠. pass the exam.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to 부정사의 주체를 밝혀줘야겠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왜 따로 이름을 붙여준다 그랬죠? 네, 주어는 여기 있잖아요. 진짜 주어는 있는데 이 to 부정사만의 주체를 나타내주고 싶을 때 우리가 그거를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나타낼까요? 여기 있죠?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보통은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따가 같이 볼 건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부터 볼게요. 이 문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내는 경우 대부분 이렇게 나타내요. 대부분. 예외인 of 플러스 목적격을 제외를 하고는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낼 때는 it이 나왔네. it은 우리가 아까 봤던 가주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주어이고 여기에 진주어가 뒤로 빠진 문장이에요. 그것은 자연스럽대요. 하고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to 부정사의 주체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주어란 말이에요. 어쨌든 to 부정사의 이 서술 행위를 하는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처럼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누가? 그가. for him. 그가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런 문장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He raised 이거를 여기에 D를 붙여서 과거형으로 만들어 줄게요. He raised his hand. 그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손을 들었냐 하면 여기까지 문장이 끝나고 to stop. 멈추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어떤 게 멈춰요? 멈추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택시죠, 택시. 그래서 택시 앞에 for를 붙이면
for the taxi to stop.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고, 해석은 그는 그의 손을 들었다. 택시가 멈추게 하려고. 목적이죠, 목적. 아까 우리가 봤던 부사적 용법의 목적. 택시가 멈추게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보통 보시면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계속해서 하나 더 보면 여기에도 투부정사가 이렇게 있는데 to accept the suggestion 하면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어떤 서술어예요. 근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그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그들도 아니고 그녀라고 딱 나타내주고 싶으니까 for her가 앞에 나왔네요. certain은 확실한 이라는 뜻입니다. not certain이니까 확실하지 않겠죠? 그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누가? 그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확실하지 않다. 받아들이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고, 예외적인 경우를 볼게요. 예외적인 경우니까 시험에 더 잘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예외적인 경우는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내는데 어떨 때 나타내느냐, 사람의 성격과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이런 형용사들 다음에는요, 무조건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써야 맞습니다. 한번 같이 단어들을 볼게요. 여기 제가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를 몇 개를 모아봤는데, 뭐 clever, 똑똑하다, cruel, 잔인하다, foolish, 어리석은, 여긴 다 형용사예요. polite, kind, 둘 다 친절한, 이런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 단어들 뒤에는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써요. 어떻게 쓰는지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It is very nice. nice 하면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니까 뭐 친절하다, 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매우 착하네요. 매우 고맙네요. 누가? of you. 당신이 to invite us를 한 주체가 us가 아니라 당신이니까 당신 앞에 of가 이렇게 붙었죠. nice라는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와서 of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원래는 for인데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때문에 of가 왔습니다. 그래서 It's very nice of you to invite us 하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친절하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초대해 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It was rude. rude 하면 무례한이거든요. 사람의 어떤 특성, 무례한. 근데 누가? 그가 뭐 하다니? To say that again. 그것을 다시 말하다니, 무례하다 했을 때 to say that, to say 한 주체를 나타내주고 싶은데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려고 봤더니 앞에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런 형용사가 있죠. 이때는 뭐라고요? 네,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면 안 되고 of가 맞다고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투부정사를 다 배웠고, 이제 간단하게 동명사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는요, 동사를 명사로 바꾼 게 동명사예요. 생긴 건 어떻게 생겼냐?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work는 일하다죠? 근데 일하는 것, 명사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ing를 붙여서 working 이렇게 하면 동명사가 됩니다. 또 그러면 아까 우리 배웠으니까 to work도 그러면 일하는 것이라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바꿔줄 때는 다시 말하면 동명사랑 투부정사 둘 다 이용해도 됩니다. 동명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목보인 주어, 목적어, 보어 문장의 주인공이 다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주어부터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ing를 시작하는 동명사가 나왔어요. 쭉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가 주어로 끊기고 이게 동사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reading this magazine 하면은 이 잡지를 읽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댔죠. 명사는 읽는 것은 매우 interesting, 흥미롭다 이런 문장. 주어에 온 경우고요. 또 하나를 보면 이렇게 단독으로 올 수도 있네요. smoking, 흡연하는 것은 is not allowed here. 이거는 우리 수동태에서 배웠죠. allow는 허락을 하는데 BPP니까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is not allowed 해서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목적어에 쓰인 동명사를 또 볼게요. 목적어 자리는 동사 뒷자리죠. 그래서 I like dancing 해서 을를 붙여주면 돼요. 나는 좋아한다. 무엇을?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댄스가 원래 동사인데 지금 목적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명사로 만들어줬죠. dancing이라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또 하나 더 보자면 그녀는 avoid는 피하다예요. 피했다. 무엇을 피했나요? answer 하면 대답하던데 명사로 만들어 보세요. 대답하는 것 이렇게 되죠. 대답하는 것을 피했다. answering the questions 하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피했다. 그 다음 문장 Ryan stopped. Ryan은요 멈췄어요. 무엇을 멈췄나요? picking up trashes 하면 쓰레기 줍는 것을 멈춘 거예요. 무언가를 하다가 어떤 행위를 멈췄을 때 stop ing 하면 무엇 하는 것을 멈추다. 그리고요 여러분 명사는요 어디도 들어갈 수 있냐면 전치사 앞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죠. 즉 전치사 뒤에는 명사 자리예요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명사 자리를 우리가 문법적인 용어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에도 명사가만 들어가기 때문에 동명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투부정사도 명사 역할을 하는데 왜 없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투부정사는 예외적인 경우만 있고요. 보통 전치사 뒤에 명사,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동사를 넣고 싶다 하면 동사를 명사로 바꾼 동명사인 ing로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있는 to가 여러분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절대 투부정사랑 헷갈리면 안 돼요. look forward to는 무엇 하기를 매우 기대하다 라는 뜻으로 I am looking forward to 하고 여기 동명사가 왔죠.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him 하면 나는 그를 보는 것을 매우 기대 중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에 to가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 to라는 거. 이 표현을요 출제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투부정사를 배웠기 때문에 투부정사로 착각을 해서 여기에 to see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외워둬야 하는 아주 빈출되는 표현입니다. look forward to ing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look forward to ing 무엇 하기를 기대하다. 그 다음 문장 여기는 또 in이 이렇게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make라는 동사를 넣고 싶었지만 동사가 못 들어가죠. 명사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동명사로 만들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she succeeded 하면 그녀는 성공했대요. 어디에서? making a new material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데에서 성공을 했다. 이런 것을 하는데 성공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어 자리에 들어간 동명사도 볼게요. 아까 여기에 제가 to 부정사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이거를 그냥 형태만 바꿔서 들어가 준 거예요. My job is 나의 일은요 painting a wall 벽을 칠하는 것이다. is가 이다에 해당이 되고 이게 지금 주격 보어로 쓰여서 my job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배웠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둘 다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명사를 쓰고 싶을 때는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거를 따로 배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오는 동사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출제 포인트로 보자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동명사가 오는 동사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주어 동사를 쓰고요. 목적어 자리에 뭐 하는 것을 뭐 하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랬을 때 투부정사를 써도 되겠지 또는 ing를 써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둘 다 명사니까. 그런데 이게 둘 다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만 오고요. 또 어떤 동사는 동명사만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거를 지금 같이 살펴볼게요. 1번 읽어보면 다음의 동사들은 목적어로 투부정사만 올 수 있죠. 즉 이러한 동사들 뒤에 투부정사만 이렇게 와야지 여기에 ing가 오면 틀리는 동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want, to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문에서도 아까 봤고 want, to 부정사 이렇게만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want, ing가 오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물론 심화과정 가면 이 경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우리 기초 과정에서는 이렇게 일단은 외워둘게요. 이러한 동사 뒤에는 무조건 to 부정사만 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promise 하면 아까 전에 네, 여기 있죠. 약속하다 라는 뜻인데 promise는 뒤에 to 부정사만 올 수 있어요. 목적어로. 그렇기 때문에 she promised lending me her book. lend 하면 빌려주다인데 나에게 그녀의 책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다.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여기에 ing, 동명사를 쓰면 안 되고요. 이거를 투부정사로 무조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문장은 이거예요. She promised to lend me her book. 그녀는 나에게 책을 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빌려주는 것을 약속을 했다 해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decide도 대표적으로 뒤에 to 부정사만 오는 동사이므로 decided going 이런 거 없어요. 이거를 to 부정사로 바꿔서 we decided to go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we decided to go on a picnic. 우리는 소풍을 가는 것을 결정했다. 좀 더 자연스럽게 하면 우리는 소풍을 가기로 결정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투부정사는 살펴봤으니까 뒤에 ing만 오는 동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의 동사들은 목적어로요. 목적어를 취할 때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enjoy, 즐기다, avoid, 피하다, give up, 포기하다 이런 단어들이 있고 finish, 마치다, stop, stop은 아까 봤죠. 무엇 하는 것을 멈추다 할 때 stop. 그리고 mind는 여기서 꺼리다 라는 뜻입니다. 꺼리다. 무엇 하는 것을 꺼려하다.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I will never give up. give up은 포기하다인데 뒤에 to 정사 올 수 있나요? 아니죠. 앞에서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문장은 틀렸고 I will never give up completing 이렇게 동명사만 짝꿍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요? completing the marathon 하면 마라톤을 완주하다인데 마라톤 완주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고 그 다음 문장 아까 mind는 꺼려하다인데 이 동사도 뒤에 투부정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ing로 고쳐서 보면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하면 창문을 여는 것이 싫으신가요? 라는 표현인데 우리 보통 뭐 할 때 뭐 여쭤볼 때 뭐 싫으세요?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원뜻은 꺼려하다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mind 뒤에 이렇게 ing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 편리하게도 두 가지 형태다. 투부정사와 동명사 두 가지 형태 모두를 취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런 동사들은 사실 둘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빈출도, 시험 빈출도로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사, like, love, 뭐 감정과 관련된 동사 있잖아요. 좋아하다, 사랑하다, 그리고 start, 시작하다, begin, 시작하다, 역시 시작하다. 이런 동사들은 뒤에 투부정사가 와도 상관이 없고요. 동명사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문장 맞습니다. 둘 다. I love to swim, I love swimming. 둘 다 맞는 문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준동사의 개념을 모두 살펴봤고요. 체크업 문제는 여러분 혼자 스스로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재생해주세요. 네, 체크업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을 보면 아까 제가 강조했던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Look forward to.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뭐라고 했죠? 그렇죠. 절대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라고 했잖아요.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예외를 제외하고는요. 하늘이 무너져도 명사만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준동사 중에서는 동명사만 일단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치사 뒤 자리인 명사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는 수거처럼 그냥 외우는 편이 좋다 그랬죠. Look forward to ing 하면 무엇 하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다 라는 뜻으로 그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그녀의 아이들 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문장. 그 다음 2번 보면 hope은 아까 어디 있었냐면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만 취하는 동사로 같이 있었어요. hope이랑 wish랑 뜻이 비슷한데 무엇 하기를 희망하다, 무엇 하는 것을 바라다 해서 이 두 동사는 모두 to 부정사만 이렇게 옵니다. I hope to meet. 나는 만나기를 희망해요. her. 그녀를 as soon as possible 하면 가능한 한 빨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그녀를 만나기를 희망한다. 그 다음 3번을 보면 it이랑 that 중에 고르는 거네요. 그리고 뒤에를 보니까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까 우리 가짜 주어, 진짜 주어 구문에서 봤었죠. 그럴 때 가주어는요 that이라고 배웠나요? 아니죠? 가짜 주어는 it만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법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주어 자리에 that을 써주면 안 되고 it을 써주면 됩니다. 가주어 it. 그래서 it is difficult. 그것은 어렵다. 무엇이요? 주어가 뒤에 나오고 있네요. answer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문장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고 그 다음 4번 She gave up. 이거 아까 봤죠 우리? 포기했다. 포기하다는 뒤에 to 부정사가 오나요? 동명사가 오나요? 그렇죠. ing가 오기 때문에 She gave up studying Chinese. 그녀는 중국어 공부하는 것을 포기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암기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빈출도도 꽤 높고. 그래서 내가 이거 암기가 아직 덜 됐다 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미리 암기를 해두길 바랄게요. 그 다음 5번, 6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mind 하면 무엇을 꺼리십니까? 무엇 해도 될까요? 라는 뜻이랬죠. 회화 표현으로. 그래서 mind 뒤에는 이것도 1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여러분. mind는 뒤에 ing가 오기 때문에 Do you mind closing the door? 이라는 문장이 맞겠죠. 문을 제가 닫아도 될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을 보도록 할게요. I am used to.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표현을 하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기 be used to 라는 표현이 나왔고 이 표현 뒤에요. 이거는 동명사의 관용 표현인데 뒤에 동명사가 나오면요, 여러분. 이거는 뭐뭐에 익숙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수거처럼 암기해야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use를 무슨 뜻이라고 알고 있죠? 네, 사용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전혀 사용하다라는 뜻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거 표현입니다. be used to ing 하면 무엇 무엇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으로 여기서도 I am used to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하면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요. 언제? 아침 일찍. 아침에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참고로요. 그러면 이 자리에 to 부정사는 안 되나요? 여러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뜻이 달라져요. 어떤 뜻이 되냐? be used to 부정사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는데 이때는요 여러분 이거는 수거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이 원래 의미가 살아나요. use의 뜻이 뭐죠? 그죠? 사용하다죠. 사용하다인데 be pp로 썼으니까 수동태잖아요. 그러면 사용이 되다겠죠? 사용되다. 그러면 이 뒤에는 to 부정사로 어떤 뜻이 되느냐? 무엇무엇에 사용되다 또는 무엇무엇 하는데 사용되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get이 들어가면 나는 일어나는데 사용되다 되게 이상한 뜻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be used to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요 무조건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둘 다 사실은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거든요. 해석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석을 해봤을 때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기 때문에 ing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동사 8강 맞춰봤고요. 이제 9강에서는 준동사 마지막 남아있는 분사까지 저희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강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